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 너머 낡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정미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9살 미순의 눈에 비친 집안 풍경은 언제나 같았어요. 거실에선 아버지 정만식이 막걸리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쉰줄에 접어든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입가엔 항상 불만이 어려 있었어요. 13살 오빠 정철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철수야, 이리 와서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다오. 정만식이 손짓했습니다. 철수는 책을 덮고 아버지 뒤로 가서 어깨를 눌러주었어요. 미수는 빨래를 안고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미순이는 뭐하고 있어? 빨리 설거지나 해라. 네, 아버지. 미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저녁 준비를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40 중반의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이 올라왔어요. 정만식은 철수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철수는 잘 먹어야 해. 장남이니까 튼튼해야지. 철수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수는 자신의 그릇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도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요. 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여자애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집에서 어머니 도와드려라. 정만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여름이 깊어갈 무렵 미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마을 회관에 간 사이 집에는 남매만 남았습니다. 미순아, 이리 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철수가 불렀습니다. 미수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오빠가 좋은 걸 보여줄게. 철수는 미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수는 손을 뺐어요. 저 숙제해야 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미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날 이후 미순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수는 11살이 되었고 철수는 15살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부모님은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나가셨습니다. 미순아, 이리 와. 철수가 부르는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왜 오빠? 그냥 와. 할 말이 있어. 철수는 미순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해. 부모님 오시면 혼난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미수는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수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미순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담임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며칠 후 미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빠랑 같이 있기 싫어요. 왜? 오빠가 뭐 했니? 그냥 무서워요. 순자는 미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가 장난이 좀 심하지? 엄마가 말해볼게. 엄마, 오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미순이 급하게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수는 마을 뒷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혼잣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철수를 찾았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주세요.
뭘 그만하라고? 철수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말 싫어요. 무서워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봐. 내가 나한테 이상한 짓 하자고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 아버지가 날 믿을까? 너를 믿을까? 미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미순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생리가 멈췄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미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2살이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저 몸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혹시 아기가 생긴 건 아닐까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시간이 흐르면서 미순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어머니가 미순을 봤어요. 미순아, 이게 뭐야? 순자의 놀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순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순이가 임신을 했어요. 정만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누구야? 누가 감히?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여기서 도망가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미수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월에 찬 바람이 불던 새벽이었습니다. 미수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학생, 혼자 가니? 네,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미수는 막막했습니다. 며칠은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 송정혜 씨가 미순을 불쌍히 여긴 것이었어요. 애야, 너 어떻게 된 거니?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송정희는 미순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미순은 딸을 낳았습니다. 현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미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미수나, 너무 무리하지 마. 송정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현수 때문에 더 힘이 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박영이라는 친구도 생겼고 다른 싱글맘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현수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현수가 미순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순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송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되니까 달라진 거야. 현수가 5살이 되었을 때 미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공부해? 응, 현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순이 송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세계였어요. 미수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15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미수는 32살이 되었어요. 엄마, 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왜 하필 그 과를?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요. 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후 미순의 직장에 김민호라는 새로운 동료가 왔습니다. 미순 씨,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수는 당황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와 미수는 가까워졌습니다. 미순 씨, 저와 결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미순 씨와 현수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미수는 며칠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송정희와 박영희, 직장 동료들만 참석했어요. 미순아, 정말 축하한다. 송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목표했던 대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엄마, 해냈어요. 입학식 날 가족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현수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민호가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현수가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미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후 현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미순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날 미순의 직장에 어린 소녀가 왔습니다. 미순이 예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미순이 소녀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언니도 그랬거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 소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수는 40이 되었고 현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미수는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에 가볼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갈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지금 이 가족이 전부예요. 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수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미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해.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 저도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현수가 미순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네, 엄마.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매일이 감사해요. 미순이 대답했어요. 저도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순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는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리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절망 끝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미수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미순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수와 함께 걷는 길에서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미순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절망 대신 희망이, 침묵 대신 사랑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